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리 삶의 신입니다. 자, 정식 공무원은 아닌데 출근한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바로 실무 수습하는 분들입니다. 보통 연수 가기 전에도 하고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음, 합격하고 한 달 안에 수습으로 많이 가세요. 수습 오라 그래서 간다 이렇게 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공무원하고 비슷한 일을 합니다. 가면 가르치면서 하는 거라서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한번 보면서 실무수 어떤 일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있고 해서요. 제가 규정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공무원 실무수습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블로그.naver.com SAMPOET에 있습니다. 자,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 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무원 임용령 24조에 15공무원이 될 자의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5공무원이 뭐예요? 공무원이 되고 나면요. 6개월 정도 15라는 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거 왜 하냐 하면 신분적인 문제가 좀 생길까 봐 그런 거예요. 과거에 임용되기 전에 어떤 형사소추를 당했거나 소추가 아니죠. 형사적인 사건에 있어서 그게 판결이 난다거나 이러면 공무원이 되고 나면 그것도 다 징계위원회 해가지고 뭐 되게 어렵거든요. 복잡하고. 근데 15공무원 때는 좀 간소화해서 그거를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보통 밝혀지면 그냥 해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해고된다 이 얘기가 잘못 좀 알려진 거예요. 그냥 해고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또 그것도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정식 공무원을 해고시키는 것보다는 좀 쉽게 돼 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공무원이 될 사람을 미리 하는 게 수습이다. 합격자를 말한다. 뭐 이런 건 됐고요. 네, 기본 방침. 자, 뭐냐? 임용되지 못한 채용 후보자. 당연히 임용된 사람을 수습을 시킬 이유가 없죠. 그거는 15공무원이 된 거죠. 임용 전에 미리 기본 교육을 이수시켜라. 그냥 바로 데리고 오면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해라. 라는 게 이제 표면적인 얘기고 내부적인 얘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라도 하루라도 빨리 발령을 좀 내가지고 일을 좀 시켰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예, 일을 시켰으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로 같은 뭐 비스무리하게 되니까 어차피 나중에 들어와도 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자, 미리 한 달이라도 빨리 오게 해서 좀 빨리 돌아가게 좀 해주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럴 거면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지 왜 안 할까? 네, 그게 다 이제 뭐 국가 기관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합격하자마자 임용시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신규 공무원을 뽑았을 때 몇 달간을 비워둔 다음에 이때부터 월급이 나가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 언제 배치가 될지는 그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는 사람이 또 언제 나가야 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빠지면 한 명 들어오고 약간 이런 식인데 그 나가야 되는 사람들의 TO가 또 조정을 하는 거고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자, 그렇고 네. 나머지는 뭐 자,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임용 전 실무수습은 가급적 3개월 이내로 해라. 3개월 이내. 네, 3개월 이내로 하는 게 어차피 발령이 6개월 안에 납니다. 보통. 그러니까 길게는 5, 6개월 하신 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1, 2개월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부서에서 일을 하니까 보통 그 부서로 많이 배치가 되는데 또 싫다 그러면 다른 데로 간다 그러기도 해요. 예, 보통 이제 자기가 사용할 인력을 와서 먼저 교육을 시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꼭 내가 거기로 간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따져보면. 자, 그 다음 복무는 여기 있죠. 채용 후보자의 근무 시간, 출장 등 복무에는 일반 공무원하고 같다. 네, 준한다는 건 뭐가 비슷하다 이런 거죠. 1년 미만인 채용 후보자 다 1년 미만이겠죠. 그래서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 휴가를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고 채용 후보자의 실무 수습은 가급적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 있습니다. 정규 시간 내만 해라. 야근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건데 야근 수당도 다 줍니다. 똑같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의무는 이렇고 네. 실무 수습 중인 채용 후보자 등에 대한 임용령 24조 1항에 따라 뭐라고 돼 있어요? 임용 예정 직급의 1호봉. 9급은 9급, 7급은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 기본급. 네, 150 얼마 150 얼마죠? 지금 2019년도 20년도에 또 오를 거죠. 그거와 초과 근무 수당. 초과 근무 했을 때 예. 그 정액 급식비, 가족 수당 줍니다. 거의 다 똑같은 거예요. 주는 거는 지금. 여기 주는 거는 다 똑같은 겁니다. 거의 지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근데 거의 이제 비슷하게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빠지는 것들이 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이 돈 받고 왜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요. 네.
근데 뭐 이거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어요. 누가 안 가르쳐 주는 걸 미리 좀 가르쳐 주고 일이 업무가 손에 익었을 때 임용이 된다 그러면 더 좋죠. 뭐. 그쵸? 가자마자 막 땀 빨빨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수습은 수습이니까 또 그걸 이해를 해 주거든요. 자, 요런 부분들. 자, 여기 뭐 초과 근무 수당 같은 거 준다. 대신에 이제 요거 하다가 수습하다가 또 이제 연수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요 부분이 제가 볼 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연수를 가면 교육 수당이란 걸 주는데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렇게 하다 가면 봉급의 80%를 준다. 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냐? 일하고 있다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알바 하시는 분들은 알바가 더 훨씬 더 많이 벌 수도 있어요. 알바가. 그러니까 알바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은데 내가 수습을 오라 그런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뭐 개인 차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경제적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요 밑에는 뭐 근무 수당 같은 거 어떻게 준다 하는 거. 네, 구체적인 사례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네, 쭉 보시면 되고요. 뭐 명절 휴가비를 어떻게 주고 어떻게 한다. 자, 실무수습 대역 이거 유예가 또 있어요. 유예. 병역 의무의 수행. 병역. 뭐 학업 계속 이거 이런 것들은 실무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이게 애매한 게 학업의 계속을 가지고 갑자기 유예하거나 정지를 한다. 이건 또 웃기죠. 사실 따져보면. 애초부터 임용유예를 했을 텐데 임용유예 한 사람을 이 다 마찬가지죠. 병역, 질병, 학업, 임신, 출산 다 임용유예잖아요. 임용유예 한 사람을 실무수수로 뽑아놨다. 이것도 좀 애매하죠. 그래서 이건 약간 애매하다. 근데 아마 법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은 것 같아. 이런 규정들을. 혹시나 그런 일이 생길까봐. 특히 이제 병역 의무 같은 경우는 생길 수가 있죠. 가서 실무수습 하는데 영장이 나왔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공무원 좀 하다 갈까 했는데 아니다. 난 갈래. 그러면 이럴 때는 정지할 수 있다. 질병, 사고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실무소에 중도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는 실무수습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 와, 경비. 보수 말고 경비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보면요. 회사에서 이제 연수를 보내주거든요. 해외 연수. 네, 좋은 회사는 보내줍니다. 보내줄 때 각서를 쓰는 게 그런 거예요. 갔다 와서 뭐 몇 년간 일을 해라. 안 그러면 그 비용을 다 내라.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무섭잖아요. 그래서 1, 2년 더 잡아놓겠다 해가지고 그런 거 만들었는데 그게 아마 뭐 안 맞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흐지부지 없어졌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이제 그런 거예요. 약간. 그래서 무섭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자, 실무수습을 유예 또는 정지한 경우에도 임용자한테 기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 이건 조금 애매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자, 자격상실. 자, 채용자 등은 자격을 상실한다. 15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에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무수습 하라는데 안 하고 뭐 다른 짓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 네, 자격을 상실한다. 수료 점수란 게 또 있습니다. 이게 약간 훈련도 있는 거예요. 교육도 되는 거라서 이런 것들 평가도 합니다. 평가도 하고 돼 있고 요 뒤쪽에 보면 평가 요소란 게 있는데 제가 이걸 넣어놨나 안 넣어놨나 모르겠네요. 네, 굳이 필요한 이유가 아니면 제가 빼놨습니다. 그리고 품위 손상. 네, 품위 손상. 항상 공무원은 뭐요? 품위 유지. 품위 유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품위 유지가 뭔지? 그냥 공무원으로서 안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 품위예요. 네, 그게 맞습니다. 자, 수습 기간은 임용 전일까지로 한다. 바로 발령이 납니다. 하다 보면 갑자기 발령 났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공무원증 받고 임용장 받고 공무원증을 달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끝났나 봐요. 이제 공무원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동료가 되는 겁니다. 교육훈련생에서 동료가 된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채용자 수습 기간은 연고지 등을 고려해라. 가까운 데 가야 되겠죠. 이거 수습하면서 저기 멀리 가서 하면 그 비용을 다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라 하는 거고 수습은 어쨌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수도 본인이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네,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사항은. 근데 왜 하냐 하면 이렇게 해야 발령이 빨리 난다 그래요. 네, 발령이 빨리 난다는 게 우선순위를 좀 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난 안 할래요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 그런 이제 불안감. 실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개해주지 않죠. 어떤 순위로 어떻게 발령을 빨리 냈는지 안 냈는지. 이제 성적순위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성적순위만 가지고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 요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다양한 겁니다. 자, 채용자 내 회의 참석, 현지 출장 동행 등 행정 업무를 숙지할 기회를 부여해라. 그러니까 일반적 공무원이 하는 일을 시켜라 이런 거예요. 그걸 같이 따라다니면서 해줘라. 그냥 앉아서 복사나 시키고 이러지 말란 얘기죠. 이런 것들은. 자, 뭐 이런 거는 만드시는 분들이 열심히 만들면서 그런 거 막 넣어놨죠. 막 평가 나오네요. 평가.
자, 기본교육평가와 성적을 임용 여부, 임용순위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도 있다. 예,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용순위 같은 거를 바꿀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빨리 임용이 된다. 수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는 이제 일반 회사들은 뽑아놓고 OJT를 시킵니다. 온더잡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죠. OJT. 그래갖고 일을 하면서 배우는 걸 OJT라 그래요. 그 기간을 이해를 해줘요. 일반 회사들은. 바로 왔다고 해서 바로 일 시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누가 우리가 좀 나쁜 용어지만 사수, 부사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거든요. 사수, 부사수가. 사수란 거는 이제 내가 뭐 그 업무를 원래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부사수라면 그걸 이제 보조해주러 오는 사람들인데 자기 사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나쁜 용어니까 쓰지 마세요. 그냥 하는 얘기고 선배가 맞겠죠. 뭐 선배나 뭐 저건데 후배들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계속 일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돼요? 일을 못 하니까 자기가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일반 회사는 그래요. 근데 공무원은 약간 수평 조직이라 그냥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뭐 줘요? 매뉴얼 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민원 때 같은 데 가시는 분들 간단한 것만 배우고 바로 민원을 해야 되니까 앞에서 민원인들이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닌데 그런 거를 바로 이런 수습으로 시키진 않습니다. 이게 어떤 책임 한계도 있고 정보 보호도 있고 이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해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익숙해지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실무 수습 기간에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산입하냐. 승진 소요 최저 연수란 게 있어요. 승진을 하려면 몇 년 이상 돼야 된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제 거에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주냐 안 해주냐. 어떻게 돼 있어요? 단순히 합격자의 업무를 빨리 익히게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결국은 반영할 수 없다. 산입할 수 없다. 승진 기간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아시겠죠? 15기간에는 반영할 수 있다. 요거가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15기간을 짧게 잡을 수 있다.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 기간만큼을 빼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수습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두 가지죠. 일단 승진 소요, 뭐 공무원 연금 이런 건 다 상관없는 얘기예요. 승진 소요 최저 연수란 거는 내가 그게 최저 연수가 되지 않으면 승진할 수가 없어요. 한 달 하루라도 안 되면 승진자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짧아요. 어차피 짧다고요. 짧으니까 실제 승진하는 기간보다 훨씬 짧아요. 최저 소요 연수가.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건 아닌데 이것도 넣어달라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넣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대신에 근무한 만큼 15기간. 아까 6개월이라고 그랬죠? 6개월에서 빼줄 수는 있다. 빼줄 수 있다. 그 다음에 호봉액정. 호봉도. 이게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호봉하고 15. 호봉, 15. 호봉은 뭐예요? 1, 2개월도 인정해주면 내가 임용되자마자 9급 1호봉 3개월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원래 이제 근무한 거니까 호봉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경력이 인정이 되는 거니까 따져보면. 자기들 기관에서 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호봉하고 경력이 된다. 이게 장점이에요. 어차피 근무한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15기간 줄여진다는 거랑 호봉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 중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수습기간 거를 다른 이제 수습을 하다가 이분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또 다른 데 시험 봐서 합격했어요. 이런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호봉을 인정받을 때 이 기간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어떨까요? 공무원으로서는 인정이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공무원으로서는. 근데 이게 어쨌든 회사를 다닌 거가 되잖아요. 일반 민간도 아니지만 공기업에서 일한 근로자 형태니까 요것도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할 수도 있다. 2, 3개월 정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라인으로 갈 때요. 내가 일반 행정에 일반 행정 갈 때 갑자기 기술직으로 간다 그러면 약간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반드시 뭐 증명서 같은 게 나오면 증명서를 넣으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근데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력 증명서에 안 나온다 그래요. 안 나오고 또 따로 뭘 떼야 된다 그러고 요런 부분들은 제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어쨌든 경력 인정 받을 때요. 특히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 경력 인정 받을 때는 모든 서류를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건 다 알아서 해줘요. 그리고 어떤 건 안 됐다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서를 더 넣는가 해가지고 그래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애초부터 아니다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자, 오늘 수습. 네, 요런 걸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건 아주 그냥 법에 나온 진짜 FM적인 얘기고요. 실제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커뮤니티에 가면 정말 못해 먹겠어요. 이런 거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공무원 생활이나 이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공무원도 밖에서 볼 때는 화려한 직업일 수 있어도요.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니까 부럽죠. 공무원 시험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을 볼 때는 퇴직할 때나 부럽죠. 막상 있을 땐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퇴직할 때 되게 부러워해요. 왜? 연금 나오죠. 연금 많이 나오잖아요. 본인은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그 몇십 년을 일하고 나오니까 그때 부러워하지. 막상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너 뭐해? 9급이야. 야, 월급 조금 받겠네.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만둘 때 옆에 친구들 만났다가 대기업 갔던 누구는 얼마를 받았다더라. 이 소리 때문에 열이 확 받아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이유는 없는데 사실은 각자의 길이 있는 거죠. 네. 이 친구는 또 한 10년 하다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공무원은 60세까지는 충분히 가잖아요. 65세로 지금 연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65세가 된다고 하면 더 그때 되면 이제 50대쯤 되면 이제 그 친구는 부러워 죽겠죠,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흑 해가지고 뭐 윽 해가지고 나는 때려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습하시는 분들 특히 또 그렇습니다. 모든 직업이 그래요. 모든 직장이 다 그래요. 처음이 정말 어려워요. 누구한테나. 네, 처음이 쉽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갔더니 너무 일이 좋던데 쉽던데 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네,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처음 일한다는 거는. 공부만 하던 사람들이 일을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극복을 해야 되는 거지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자, 실무수습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